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먼 강호입니다. 조관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남자. 맛있네요. 나도 그럼 한잔 마십시다. 맛이 어떻습니까? 뜨겁네요. 원래 커피 뜨겁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댓글이 재밌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 그래요? 댓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CIP 인코텀즈 2020을 이제 보시고 수익권으로 CIP 부산 포트 이면 도착지 선사 발생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지요? THC, OPG 등 이렇게 하셨어요. 네, 딱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이거 인코텀즈를 잘못 썼다. CIF인데 CIP로 썼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요게 그게 아니라 CIP 부산 포트면 도착지 비용은 다 수입자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니까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DTHC, OPG 이런 것들 뭐 컨테이너 클리닝 피 이런 건 전부 다 수입자 부담인데 이게 이제 CIP 부산 포트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IF는 당연한데 CIP는 이게 만약에 CIP면 어떻게 될 건가 요 얘기 같은데 CIP가 아마 저기 궁금했던 게 CIP가 내일까지 확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 포트를 이제 터미널 CY 그 부두로 보는 게 아니고 부산항에 있는 어느 뭐 창고 뭐 어느 건물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도 않나. 그러면 당연히 하역과 관련된 THC나 OPG는 매도인이 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선 할 게 CIF 부산하고 CIP 부산하고 이게 둘 다 가능합니까? 인코텀즈에서?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CIF 부산 포트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부산 신항에 있는 어떤 컨테이너 터미널을 얘기하고 CIP 부산 포트 그러면 그 터미널 밖에 있는 어떤 오프독에 있는 어떤 창고 뭐 이렇게 뭐 CFS 뭐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근데 CIP나 CIF나 뒤에 표시되는 장소가 같다라고 했을 때는 비용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비용의 관점에서는. 아니 CIP랑 CIF가 다른데? 근데 뒤에 표시되어 있는 목적지가 똑같잖아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목적지가 똑같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에서 CIF랑 CIP를 다르게 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CIP 같은 경우에는 부산 포트가 아니고 뭐 대구라든지 더 안쪽으로 들어갈 뭐 구미 뭐 구미 들어갈 때 그때 CIP를 쓸 수가 있고 CIF를 갖다 못 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부산으로 할 때는 CIP나 CIF나 둘 다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조간 얘기를 한다면 CIP든 CIF든 이 경우에는 도착지 비용은 수입자가 내야 된다. 그렇죠. 수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죠. CIP라 해가지고 도착지에 있는 어떤 내륙 지역을 표시하려면 부산 포트라는 애매한 말을 쓰면 안 되고 그렇죠. 부산 포트에 있는 창고 A 뭐 창고라든지 다른 데로 이제 옮겨간다고 하면 다른 데 옮겨지는 그런 장소가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관련된 비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재지난 시간인가 인코텀즈 2020 원문 해설할 때 인코텀즈 저 세 자리 그 조건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애매하면 안 된다. 그렇죠. 가능하면 정확히 써라.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애매하게 돼 있을 때는 매도인이 유리하게 자기 유리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CIP 부산 포트로 해가지고 수입자가 야 이거는 부산에서 발생한 DTHC OPG는 네가 내야 돼 라고 했을 때
수출자가 무슨 소리냐, 부산 포트라고 네가 애매하게 썼잖아. 그냥 부산 포트라고 돼 있었으면 그 뒤에 발생하는 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내야 되는 거다. 근데 사전에 예. 우리가 부산항에 있는 어떤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인코텀즈 쓸 때 예. 창고 A를 빼먹었어. 어차피 그거는 계약도 그렇잖아요. 계약서에 쓴 내용하고 계약에 들어가 있는 실제 내용이 달랐을 경우에 실제 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 입증한 내용이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든지 뭐 이걸 그렇죠. 첨부하면 되는 거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제 서류에 남아 있는 것들 그게 이제 효력을 가지는 거죠. 그 내가 이제 이 질문을 보고 만약에 실무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수입자는 당연히 창고 A라 생각했기 때문에 물건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선사에서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왜 물건을 안 찾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이 물건은 창고 A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선사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부산 한까지입니다. 분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이거 왜 이러냐, 빨리 창고 A로 보내라, 그렇게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프리타임이 지나고 디머리지가 발생을 했어. 그렇죠. 그리고 선사는 또 이제 거기다가 수입자한테다가 디머리지 내시오. 일단은 수입자한테 디머리지 내시오 하면 수입자는 디머리지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고 나서 이제 계약의 내용이 달랐다라고 하게 되면 낸 디머리지에 대해서 수입자가 매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를 갖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CIP 부산이라는 부산 포트라는 말만 가지고는 사실 포트란 말만 없어도 그지 부산에 있는 어떤 뭐 내륙 지역에 오기도 되는데 내륙에 어떤 주소가 이제 적혀 있고 부산 항이 아닌 항외의 주소가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뒤에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매도인이 운임에 포함해 가지고 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좀 잘난 척을 하나 하면 그 우리가 인코텀즈에서 FAS, FOB, CIP, CIF, CFR 요 4개는 해상 또는 뭐 해상 내수로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포트로만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출발도 포트, 도착도 포트일 때는 그것만 써야 돼. 근데 이 지금 CIP는 그게 아니잖아.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IP는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인 내륙 지역만 의미한다. 그거는 라고 보면 안 됩니까? CIP는 그러니까는 CIF 같은 경우에는 출발도 포트, 도착도 포트죠. CI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출발이나 도착 중에 어느 하나가 포트가 아닌 경우에 CIP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둘 다 아닐 때도 CIP를 쓰고, 그래서 CIP가 포함한다는 거네. 도착은 포트고 CIP에 요거는 가능해요. 도착은 포트인데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CIP 부산이랑 CIF 부산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CIF 부산은 위험이 이전되는 인도 장소가 본선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적지에 있는 본선상. 그렇죠. 그런데 CIP 같은 경우 위험 이전 장소가 본선에 올라가기 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게 내륙인 스위스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CIP가 맞는 거네, 그죠? 그렇죠. 최초의 운송 수단에 선적하는 순간 그렇죠. 이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착지는 CIF나 CIP나 부산항으로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 발생하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만약에 수입자가 요 이제 도착지 비용을 내기 싫었다면 그 지명을 분명히 적었어야 된다. 적었어야 된다. 그래야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코텀즈가 제가 2010하고 2020 봤을 때 2020으로 보면서 보기 싫은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몇 번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어느 정도 명쾌하지는 않았지만 답을 주는 수 있는 내용들이 인코텀즈 2010에 서문에 나온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좀 사진을 좀 줄이시죠. 어떤 우리 얼굴 좀.
해설을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우리말로 되어 있는 취지만 여러분들 내용을 그냥 쭉 읽어보시고 그냥 이해를 갖다 하십시오. C로 시작되는 거랑 D로 시작되는 규칙들 이렇게 보게 되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청구하는 금액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운임하고 보험료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청구를 갖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다 하냐면 내가 돈을 다 줬으니까 나는 받기만 하면 돼. 그런 생각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통과만 내가 하면 돼. 예.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선사 아니면 그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에서 매수인한테 난데없이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예, C로 시작되는 거, D로 시작되는 규칙에서. 근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봐봐라 나는 매도인한테 돈을 다 줬는데 자꾸 달라 그래. 이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인코텀즈 2010의 서문에 THC라는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코텀즈 2010 규칙은 각 인코텀즈 규칙의 A6, B6 지금 인코텀즈 2020으로 오면 여기 A9, B9이에요. A9, B9이 지금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A6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20으로 오면서 A9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B6, B9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그런 비용인데 거기에 보면 독착지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봐라 라고 이렇게 안내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인코텀즈 2020 서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를 안 하고 있지요. 소개를 안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취지가 없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10에 그 A6, B6로 우리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또 준비를 갖다 했어요. A6, B6, A6에 보니까는 매도인은 다음에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4에 따라서 인도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비용이고요. A4가 예전에는 A4가 인도였어요. 지금은 A2예요. 자, 그래서 인도될 때까지는 요거는 뭐 모든 무조건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운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운송 비용을 갖다 부담하는 겁니다. 통상의 운송 비용. 그래서 뭐 비상 사태가 발생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게 되면은 그거는 매수인 부담이 돼요. 왜? 위험 이전되고 났으니까. 근데 이제 A6에 비용의 할당의 B 부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운임하고 관련된 비용이에요. 적재 비용 및 운송 계약에 의해 매도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질 경우 도착지 장소에서 양육 비용을 포함하여 A3A로부터 발생하는 운임 또는 모든 비용인데 요 A3A가 뭐냐면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 계약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관련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이 계약하는 운송계약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매도인이 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는 조금 물론 뭐 말은 문제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이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선사랑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송인하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매도인이 유리하게 운송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도착지에서 비용은 뭐 이러한 것들은 매수인한테 받아라 이렇게 또 계약서를 쓰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매수인은 모르는 거잖아. 그렇죠. 매도인과 운송인이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는 한데 또 근데 도착지에서 청구하는 비용은 또 이게 계약하는 내용들이라기보다는 항구의 그 특유한 물론 뭐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관습에 따라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은 매도인이 체결하는 운송계약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살펴보면 또 아까 보면은 이제 그 CIP 다음에 부산 포트라고 돼 있을 때 애매했을 때는 매도인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면은 이제 운송계약이 A3A니까 A3A로 한번 가볼게요. 자, A3A 보면 맨 마지막에 지금 정확한 지점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정확한 지점 합의되지 않거나 관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매도인은 자기 자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인도 지점, 도착 장소 내의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인코텀즈 2010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온 거죠. 2010인데 2020에도 같은 취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앞에 보면 터미널 핸들링 차지 그 내용 2010이기 때문에 2010끼리 보여드렸고 2020에도 똑같은 취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코텀즈 2020 원문 해설을 꾸준히 보고 계시면 예. 언젠간 이 내용이 나오겠네요. 요 내용은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은 취지는 안 나오고 근데 그 이 취지가 이제 다 이렇게 예. 스며들어 있다 이 얘기죠. 스며들어 있는데 그런데 2020에서는 2010을 안 봤으면 그걸 좀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분 같은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잘난 척이네. 나는 2010도 안다 뭐 이런 거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이해를 돕기 해가지고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댓글 다신 분의 의문점이 해소되었다고 봐야겠죠? 예. 근데 그 질문하신 분 이외에도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큼 좀 아시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거 어떻게 돼 물어보면은 대답 잘 못할 거예요. 대답은 대충 하는데 이렇게 뭐 자세히 못하겠죠. 일단은 뭐 눈목하고님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나는 모르는 게 없지. 그러면 뭐 눈목하고님 이해됐으면 다 된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